은호는 문득 지난 몇 달을 되짚어보았습니다. 성희가 처음 다가왔을 때의 말투, 손길, 그리고 은근한 제안들 모두 친절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이제 보니 어딘가 의도된 친절의 냄새가 났는데요. 은호는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닌가 자책도 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한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왜 선택받았을까? 그 질문이 은호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은호가 직접 작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할 때 왔습니다. 은호는 카페 손님 기록, 성희가 소개한 인맥 명단, 그리고 고성희가 영라 전시 관련으로 주고받은 메일 일부를 뒤졌습니다. 하나씩 연결해보니 성희의 접근은 단순한 선의의 후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은호는 그 사실을 지혁에게 알렸는데요. 지혁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말했죠. 되게 계획적이네. 대표님이 그냥 우연히 다가오지는 않았어. 지혁의 그 한마디가 은호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상철은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속된 불합격 통보는 상철의 자존심을 갉아먹었고 상철은 집에서 혼자 목소리를 낮추며 나는 아직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는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정은 그런 상철을 보며 마음이 조여왔고 다정의 걱정은 가족의 대화 주제로 번져갔습니다. 상철의 난처함은 집안 분위기를 묘하게 잔잔하게 깔아놓았는데요. 상철은 밖에선 웃어도 마음 한켠은 무너져 있었고 그 무너짐이 극 중 한 번이 큰 반전을 부를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성재와 수빈의 비밀 연애가 드러날 듯 말 듯 흔들릴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제품 미팅이라는 핑계로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이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고 작은 몸짓 하나에도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다독임에 위안을 얻었고 수빈은 성재의 묵묵함에서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에선 이미 두 사람의 잦은 만남을 의심하는 눈치가 보였고 누군가가 그 사실을 이용하려 든다면 상황은 금방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수빈은 순간 이대로 들키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를 느꼈고 성재는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 다짐은 이후 성재의 행동 반경을 크게 넓히게 됩니다.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은호가 성희와의 결정적 대면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은호는 친구들과 상담도 해보고 지혁과도 몇 번 음성으로 의견을 나눴고 그 과정에서 은호는 자신이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호는 성희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용한 만남을 청했고요. 대표님, 저와 솔직히 이야기 나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호의 그 문장은 단호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성희와의 만남에서 성희는 처음엔 평온하게 웃으며 은호를 맞았는데요. 고성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계산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은호씨, 난 당신의 재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재능은 여러 곳에서 가치가 있어요. 은호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당신이 원한 건 나의 순수인가요? 아니면 나의 쓸모인가요? 은호가 되물었는데요. 즉각적으로 성희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네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성희가 은호에게 은근한 위협과 유인책을 같이 던질 때였습니다. 성희는 당신을 돕는 척하는 사람은 많죠. 하지만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은 드물답니다. 네가 선택하면 우리는 함께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안이자 암시였고 동시에 압박으로 들렸습니다. 은호는 그 압박 앞에서 잠깐 흔들렸지만 곧 자신의 기준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보호받고 싶은 사람이지만 누군가의 도구가 되고 싶진 않아요. 은호의 그 말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작은 폭발이었고 주변인들 지혁, 성재, 수빈은 그 말이 의미하는 무게를 감지했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상철의 불합격 소식이 더 큰 계기로 이어질 때 왔습니다. 상철은 어느 날 밤 누군가로부터 작은 도움을 제안받았습니다. 그 제안은 상철의 현재 상태를 이용하는 위험한 손길이었고 상철은 유혹과 체면 사이에서 갈등했는데요. 그 유혹은 상철에게 한순간의 위안과 동시에 큰 빚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정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뭐라도 해봐. 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격려했지만 상철은 갈등 끝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짓이 가족 내에서 또 다른 파국의 씨앗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성재가 수빈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회사 내부에 소문이 퍼지고 누군가가 성재의 승진이나 성과를 흔들려 한다는 흔적이 보이자 성재는 수빈을 더 이상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성재는 수빈에게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둘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제안합니다. 수빈은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로맨스의 클라이맥스이자 앞으로 찾아올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은호가 마지막으로 성희에게 통보하는 장면에서 터집니다. 은호는 준비된 말들을 차분히 꺼내놓았습니다. 대표님, 저는 당신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만 하나 제안 드릴게요.
저는 제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요. 은호가 그렇게 말하자 성희는 잠깐 얼굴을 굳혔는데요. 고성희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계획과 이미 투자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너무 단호하구나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뒤에는 계산이 아닌 일종의 존중이 묘하게 비치기도 했어요. 마지막 반전은 은호가 단순히 거부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맞서겠다는 선언을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은호는 성희의 후원과 연결을 모두 차단하려는 듯이 보였지만 실은 은호는 그 연결망을 역으로 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지혁, 성재와 은밀히 협력해 성희의 주변 인물들, 특히 AP 관련된 접점들을 하나씩 추적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더 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내가 도구가 되지 않겠다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나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단순한 권력 욕구인지 아니면 더 복잡한 가족사와 얽힌 개인적 복수인지, 상철이 제안받은 작은 도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성재와 수빈의 공개, 혹은 비밀관계가 회사 전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든 질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은호의 결심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더 많은 비밀과 충돌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누군가의 친절을 받은 뒤 그 친절의 속내를 들여다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 질문이 이 드라마의 다음 밤을 길고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